자, 여기에 두 가지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RC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죠. 위에는 지붕이고요. 옆에는 벽이고 아래는 기초입니다. A와 B 형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 이 벽 두께입니다. 왼쪽 A는 500mm의 벽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B는 200mm의 벽 두께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구조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을 지으신다면 A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를 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만 먼저 고르시죠. 고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형태를 고를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를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은 B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가 200mm인 구조 형태를 골라서 그걸로 제 집을 지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500mm가 200mm보다 더 두껍고 그래서 500mm의 벽이 200mm보다 강도가 더 세고 더 튼튼할 텐데 왜 B를 고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B도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튼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고 과학에서는 수치화를 시켜야지 그게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 설계의 가장 기본 개념을 말씀드려야 돼요. 구조 설계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면 내력이 있고 외력이 있을 때 내력을 외력보다 크게 하는 것이죠. 외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요. 내력은 구조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밖에서 작용하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보다 구조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 구조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B가 충분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이 200mm만으로도 밖에서 작용하는 외력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 외력보다 크고 A도 외력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팩트는 그겁니다. A가 B보다는 크겠죠. 왜? 벽 두께가 두꺼우니까. A가 B보다는 크지만 B도 외력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외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작용하는 외력이 10이라고 했을 때 B가 가진 내력이 11이 되겠고 A가 가진 내력이 1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가 11보다 큰 거는 맞지만 11은 또 10보다 큰 거예요. 요구되는 그런 강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로도 충분히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500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구조 설계의 기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외력과 내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력이 외력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력을 알아야 되겠죠. 외력을 알아야지 내력을 외력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외력을 어떻게 정하냐? 여기에 외력을 정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KDS,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건물의 용도에 따른 작용 하중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 KDS 규정을 찾아보시면은 일반 주거용 건물, 거실일 경우 하중을 갖다가 2.0 kN/제곱미터라고 주게 되어 있어요. 이 kN/제곱미터 얘를 갖다가 킬로파스칼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단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잠깐 풀어드리면은 2kN, 그러니까 1kN은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100kg의 무게입니다. 이게 대충 사람 한 명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다들 이만큼까지는 안 나가겠죠. 평균 무게가 뭐 60, 70, 80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명이 100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kPa이라는 하중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제곱미터당 1m, 1m가 있을 때 요 사이에 사람 2명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사람 2명이 있는 크기다, 힘의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 좀 안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10m고 한 변이 10m, 다른 한 변이 10m예요. 그러면 얘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얘가 대충 한 30평 정도 돼요. 30평. 그러면 2kPa이라는 하중이 어떤 하중이냐면 이 30평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냐면 200명이 서 있을 때의 하중이에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여기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이 30평에 200명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2kPa라는 힘도 거의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 하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표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여기가 하중이라고 해볼게요. 하중. 여기가 2kN/제곱미터예요. 보통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요 밑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튈 때가 있을 거예요. 요 때가 거의 한 2kPa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는 어느 정도 되냐? 평소에는 요거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6kPa 정도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2kPa의 30% 정도가 작용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2kPa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보통 규정에서 정의하는 하중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력과 외력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적용해주는 외력 이 자체도 벌써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은 힘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또 안전율을 고려해요. 그래서 이 하중을 갖다가 또 150%를 늘려줍니다. 제가 아까 2kN의 활하중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냐면 1.5를 해줘요. 그래서 3kN/제곱미터. 얘 하중을 설계에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력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볼게요. 콘크리트. 우리가 콘크리트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4메가파스칼의 그 콘크리트를 주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콘크리트를 주문을 하면 이제 콘크리트가 오잖아요. 레미콘이 올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타설을 하면서 공시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시체를 나중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하면 어떤 강도가 나오냐면 내가 24메가파스칼을 주문했다고 해서 실제 지어지는 그 콘크리트가 24가 아니라 24도 있을 수가 있고 25도 있을 수가 있고 26, 27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보다 작은 값도 나올 수 있어요. 23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사용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24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전문적인 것이 되겠지만 내력에서 우리가 적용해주는 그런 콘크리트의 강도는 실제 있는 콘크리트 강도의 중간값보다 훨씬 작은 값을 적용을 해줘요. 이게 보통 이제 5%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테스트 해보니까 이 24메가파스칼보다 그 주문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적을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우리가 내력에서 구조 설계를 할 때 계산하는 값이 중간값이 아닌 평균값이 아닌 훨씬 더 적은 값을 구조 설계 계산해서 적용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 24에다가 또 1.5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유로코드에 적용하는 그런 강도 감소 계수예요. 한국에서는 미국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강도 감소 계수를 적용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유로코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 설계의 그런 컨셉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24의 메가파스칼을 콘크리트를 주문했고 실제 테스트한 값도 24보다는 훨씬 클 확률이 많고 95%가 24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내력을 갖다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줄여준 내력과 키워준 내력을 비교해서 줄여준 내력이
키워준 내력보다 더 크게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력과 외력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력이 외력보다 더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조 설계할 때 내력과 외력을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력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계산해 줄 때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작용할 확률이 적은 그런 외력을 고려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안전율을 더 고려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것을 갖다가 내력에도 해줘요. 어떤 콘크리트의 강도 아니면 철근의 강도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계산할 때 적용해주는 그런 내력보다는 더 큰 내력이 그 구조물 내에 실제 지어진 그런 건축 자재 내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구조 사용 재료에 따라서 또 분산을 고려해줘서 거기에 안전율을 또 고려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력보다 계산되는 내력이 작을 확률이 높고 실제 외력보다 계산되는 외력이 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그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내력이 외력보다 더 크게 그렇게 구조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건축물이 파괴될 확률은 어느 정도냐? 그게 100만 분의 1이래요. 100만 분의 1. 이게 이 100만 분의 1도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100만 분의 1입니다. 파괴가 통계상, 확률상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든지 파괴될 확률은 있게 되는데 구조 설계를 할 때 이 파괴될 확률을 갖다가 100만 분의 1로 줄여준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구조물의 그런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파괴가 일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안전도 고려를 하지만 여기에다가 또 고려를 할 것이 뭐냐면은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구조물을 두껍게 강하게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을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구조물이 또 경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구조 설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 설계의 그 컨셉, 구조 설계의 개념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가들, 구조 엔지니어 분들을 위한 전문가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